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맨손일기는 지난주에 유튜브 채널 만든 지 1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1주년 기념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문답하는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동안 꾸준히 봐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간 제 개인적인 얘기라 저는 좀 부담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동안에 종종 저 학교 다니는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계기로 그 과를 선택하셨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완전 제 개인적인 이야기, 어쩌다 이 선택을 했는지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저희 과 멀치도 입고 있는데 저는 환경기술과를 다니고 있어요. Environmental Technology라고 하는 디플로마 2년제 학교 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3주 정도 있으면 그 1학년이 끝이 납니다. 오늘 약간 유튜브에서 한 번도 제가 예전에 어떤 전공을 했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야기해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저는 일단은 생문과예요. 완전 문과. 윤리 과목 되게 좋아했고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만큼 성적도 제일 좋았어요. 인문학, 철학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를 문예창 작가로 가게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문과인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나는 이제까지 나의 개인 역량이 좋으면 장땡인 삶을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문예창 작가의 특성이거든요. 글을 잘 쓰면 점수를 잘 받고 글을 잘 쓰면 취업을 잘하고 글을 잘 쓰면 장땡인 그런 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순수문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모든 글쓰기 종류를 다 배우고 졸업을 했죠. 출판 기획, 게임 시나리오 작법, 다큐멘터리 작법 그런 모든 것을 배우고 졸업을 해서 저의 첫 번째 직업은 기자였어요. 정말 작은 그 시사 월간지에 다니기 시작했고 정말 뭐 굉장히 떳떳하지 않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은 이제 대망의 맨손일기 친구들과 만나는 그 일인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기 다른 서울시 내에 있는 사업장에 파견을 보내고 거기서 관련 일을 하는 업무였고 저랑 혜녀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소재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이랑 같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기획하는 일을 했었고 그때 우리 황패는 서울시 안에 있는 어떤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했고 일하는 사업장은 다르지만 저희가 같은 다 동기여서 자주 만나고 같이 워크숍 가고 막 이러면서 친해진 케이스였습니다. 그거는 계약직이에요. 1년 동안 일을 하고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비슷한 일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안에 있는 한 그 지역의 지원센터로 가서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짜고 지원 사업 같은 거 기획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저는 어떤 명확한 잡 타이틀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글 쓰는 거, 말로 기획하고 아이디어 짜고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캐나다에 와서 하기는 너무 막막했죠. 왜냐면 저는 언어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캐나다에 와서 어쩌다 영주권이 나왔고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학교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 했던 것들과 연결해서 전공을 찾으면 뭐 철학과 혹은 저널리즘과에 가서 언론 계통에 종사를 하던지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했던 게 있으니까 소셜워크로 가서 사회복지사 쪽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죠. 영어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전공을 고르는 방법은 두 가지의 대전제를 깔고 소거법으로 이렇게 지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대전제는 하나는 언어보다 기술, 내가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대전제는 그 취업을 했을 때 내가 출근을 해서 직장에서 만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였거든요. 여기 대전제에서 1등으로 탈락한 것이 헬스케어였습니다. 헬스케어
그게 너무 좋죠. 너무 대단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건데 근데 내가 출근을 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다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제 성격상.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병원 생활의 그 느낌이 뭔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 병원 냄새를 맡으면 약간 그때 제일 나락을 걸었던 그때가 막 떠올라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일은 내 인생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1등으로 제외가 됐고요. 제 성격에 안 맞은 거지 실제로 주변에서 엄청 많이 추천도 하시고 진짜 좋은 직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게 IT. 네, IT는 약간 재능의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쪽 머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논리력, 추리력 이런 게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IT도 힘들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했었죠. 예를 들면 스무고개 게임을 해도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유추해가는 과정이 없고 한 질문을 3, 4개 던지고 답을 때려 맞추는데 나머지 20번의 기회를 다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IT도 제외. 디자인 쪽도 고려를 했었지만 디자인 역시도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디자이너들이 아니어도 좀 감각이 남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디자인을 하면 정말 잘 하시겠다. 그래서 디자인도 재능이 없다는 이슈로 땡 했고, 그러면 남은 게 엔지니어링 쪽인데 이쯤으로 좁혀졌으니까 이제 어느 과가 있는지 학교 홈페이지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확인을 했고, 커리큘럼들이 무엇인지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흥미를 느낄 수 있고 턱없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거, 저에게 물리 공부를 하는 과면 제외했거든요. Environmental Technology였습니다. 지구를 아끼는 지구인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저 역시도 아는 게 없으니까 환경하면 이제 약간 선언 같은 걸로만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덜 만들어야 돼, 아니면 뭐 분리수거 잘해야 돼, 이런 정도의 실천이 있었지만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고 진짜 그 업계의 사람이 되면 내가 배운 것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지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1학년 1학기 2학기 공부를 하면서 그런 점이 가장 재미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만족해요.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셀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과를 졸업하면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갑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어느 업계로 갈 수 있는지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공공의 영역으로 간다면 뭐 시청잡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엔맥스 같은 전기를 제공하는 어떤 공공회사, 공공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캘거리주, 동물원, 공항 이런 데서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환경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어딜 가고 싶은가? 이것 때문에 되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잘하지? 뭐에 흥미를 느끼지? 그리고 어느 영역이 얼마큼 있는지도 일단 파악이 잘 안 됐고 하니 그 교수님들이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링크를 몇 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 그 설명란에 같이 남겨드릴게요. 혹시 환경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MBTI처럼 성격 검사를 하듯이 내가 뭐가 흥미가 있다, 아니다 이런 항목을 체크를 하면 마지막에 당신은 이런 유형입니다 이렇게 뜨는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했을 때 저는 결과로 약간 분석가가 나왔어요. 그럼 분석과 관련된 환경 업계에는 어떤 잡 타이틀이 있는가는 이제 또 다른 링크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이트였어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감을 익혔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현재 저는 물론 저의 희망이지만 두 가지 영역으로 좀 좁혀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환경 컨설팅 해주는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나 토목 회사들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경법적으로 저촉되는 게 없는지 스크리닝을 한번 해야 된다고 해요. 그 과정에 참여를 하는 일인데 이 프로젝트대로
이렇게 수로를 뚫어버리면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임팩트가 생기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서 약간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안전관리 쪽입니다. 일하는 사업장, 일터 여기에 뭐 직원들이 다칠 위험은 없는지 올바른 이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하고 교육하고 이런 쪽입니다. 제가 이제 안전관리도 관심이 생긴 이유는 한 5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과목들을 몇 가지 수강을 하면 이제 그 자격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미국을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는데 약간 흥미가 생겼고 지금의 제 생각이지만 안전관리 쪽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조금 관리자가 되고 중간 관리자가 되고 하면 이제 책임이 더 커지잖아요. 저는 그게 아직 무섭거든요. 나에게 지어지는 어떤 책임의 무게가 커지는 게 아직 좀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안전관리 쪽이라고 하면 내가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법과 룰과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 나에게 책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더 의지해서 매뉴얼대로 더 행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 무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골랐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35이고 근데 또 캐나다에서 이제 1학년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끝나가는 상황.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저도 하는데 완전 생문과 구구단도 못했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학 전에는 가족들까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 성격을 아니까. 엄마도 막 네가 할 수 있을까?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되더라고요. 사람이. 하려면 합니다. 소신 발언을 하나 더 해보자면 제 나이에 이민 1세대라면 적성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적성 따지면서 공부하고 나의 진로를 찾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잘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무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내가 나를 바꿔야지. 나의 적성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나의 뇌를 바꾼다. 약간 이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랑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 마시고 안 해본 일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데서 내가 잘한 게 있구나를 발견하는 어떤 재미가 있어요. 시작하기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잖아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 물론 시작만 하면 문제가 되겠죠. 35인데 계속 시작만 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파이팅해서 열심히 공부 잘 마무리하도록 해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 주는 제가 지난 이스터 휴일 때 캘거리에서 한 차로 7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